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천미예요. 예, 지휘장이죠. 원문이 두 번째예요. 그러고 나면 아마 3번, 4번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문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시주도 한 번 더 읽고요. 그리고 제가 뭐예요? 명리학사 연구 논문에서 해놓은 것도 한번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병권 해체예요. 이 해체라는 거는 해태야 해태. 광화문에 있죠. 변관. 이거는 이제 벼슬을 나타내는 뾰족한 머리에 쓰는 관이라고 그래요. 이 19객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양인격에서요. 살을 그러니까 양인을 쓴다는 거예요. 양인을 용시를 하면서 살의 기운도 정신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세가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자, 격국론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적천수 천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심해첨 선생이 이걸 보시면 펄떡 뛰실 거예요. 예. 양인격의 양인을 용시를 하겠다. 참 큰일 날 말씀이죠. 그런데 격국론보다 뒤, 물론 이게 원문은 청대에 나온 거예요. 청대에 나왔으니까, 명대에 나왔으니까, 원문 자체는 이런 글자는 심해점 선생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청나라 때 주원장, 청이 주원장인가요? 주원장의 책사 도움을 준 유백원 선생이 줄을 달았다고 하죠. 그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줄을 달았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글을 써놓고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슬쩍 붙여놓았다는 게 많은 얘기예요. 이 유시주예요. 그리고 입시주는 이건 확실해요. 임 선생께서 이거는 얘기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원수산이가 이거를 옮겨 놓으면서 확실하게 임철조 선생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집자죠, 찬집. 찬집이라는 것은 중주를 한 게 아니고 요대로 체계적으로 책을 만든 거예요. 적천수 징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찬집을 했다 그랬어요. 글자 하나 안 바꿨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도 일절 없고요. 원수산 씨는요. 자, 봅시다. 임시화했어요. 장악한다는 거예요. 생살대권. 요즘도 생살대권 하죠. 병권과 형권이에요. 여기서 병형 중임자는 그 정신이 청기하다. 자연스럽게 초특, 특별함을 뛰어남이 특별하다. 반드시 양인이 왕하면서 적살에 살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양인을 용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세출이 돼요. 그 세력이 들고 나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누구예요? 심해첨 선생과는 전혀 차이가 나는 사주이론이 적천수에서 나오는 거죠. 국중에서 살이 왕하면서 무죄, 재성이 없어요. 이건 인수는 쓸 수 있습니다. 살이 왕할 때는 화살을 해요. 용인은 이거 대적하는 거예요. 적살. 혹, 무인이면서 유양인자. 인성이 없으면서 양인만 있어요. 양인이 왕해야 돼요. 이럴 때 대적하는 거예요. 차위, 이것이 살과 인이, 정신이, 살인신이 청하다는 것이다. 기세가 전이 아니라 특장. 기세가 특별한 자는 양인이 왕하면서 당관, 세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원령을 잡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문관이면서 장악한다. 생살지임. 그러니까 형접판서가 되는 거예요. 병접판서가 아니라. 지임할 것이다. 양인이 왕하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목에, 춘의 갑에 묘래요. 양인이에요. 을용의 인인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안 씁니다. 이건 럭곡격으로 들어가요. 럭곡격. 물론 사례명저가 4개인데요. 지난번에 2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양인격을 얘기했지 음년생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있는데요. 전부 양년생이에요. 양년생.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뒤에 을룡인은요 로꼬격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절대 이것도 양인인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병화, 병화, 오인, 맞습니다. 정은 아닙니다. 추지, 경금, 6월 맞아요. 이 신은 아니에요. 동지동은 아니고요. 임명은요. 그래서 겨울에 임수는 자인, 양인이 맞습니다. 개수는 아니에요. 이건 로꼬격이에요. 만약 양인이 왕하면서 적살, 살을 대적할 때는 국중에 무식상, 무식신, 인수 같은 게 없으면 또 유재관, 이게 재상과 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상이 칠살로 변하는 거예요. 기세가 특별한데 심기가 불청, 깨끗하지 않다. 그럴 때는 무장의 명이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살이 너무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 종살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섯 번째, 만약 인부당권, 양인이 권설 잡지 않았다.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필러 어디서든지 적살은 할 수 있지만 부당, 무뿐만 아니라 불능장병권, 병권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시 불능귀염, 귀함이 드러나질 않는다. 그 사람은 지락, 질병, 왜 태어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칠살이 강하니까 일주가 약하니까 질병 또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양인이 왕하면서 또 살이 약해요. 역시 그렇다라고 해서 6번 설명과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비겁이 너무 강해서 살이 약할 때는 살이 쪼그라들겠죠. 필이 반드시 오물이란 곧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도 건방진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편중된 사주는 그렇다. 살이 강하든지 양인이 강하든지 하면 이렇게 그 사람이 질병이 있든지 성질이 오만하든지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명조 이거 양인격 첫 번째 보셨죠? 그래서 양인격인데요. 이건 양인격인데요. 경금의 화체니까 이거는 살이 강하니까 뭘 쓴다? 이 경금 양인을 쓰긴 쓰지만 그래도 이 임수가 있어야 된다. 화체 수금용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과 양인을 쓰는 사주다라는 것이죠. 492번은 했고요. 493번도 했습니다. 이건 곧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양인격이에요. 그런데 수체 이것도 살이 강한 거죠. 이럴 때는 뭐예요? 토화를 써야 된다. 옷을 화국을 이루어서요. 아이고. 옷을 화국을 이루어서요. 이 사주가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뭐예요? 어디에요? 지부가 됐고요. 이때는 그럭저럭 넘어가죠. 근데 사주 천간으로 좀 이렇게 목화운으로 흘러서 그래도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해운은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 자대운이 되면요, 이 인생 끝이 나는 거죠. 오늘 494번과 495번을 할 차례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뭐 양인격이에요. 자월에 태어난 임수예요. 자월에 태어난 임수. 이 사주 자기 자체 수체 토화 용조인데요. 불용을 하네요. 이게 왜냐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요. 이 무토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화 용조에서 이걸 불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금, 수, 목을 쓰는 사주예요. 이 사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미운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철저 선생이 또 뭐라고 하셨겠죠? 봅시다.
진일원이 천간양살에 무토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도 못 써요. 통근진지의 진토 속에 들어갔다. 연간을목 조고 메말랐다는 것이죠. 조고 겨울나무니까요. 메말랐죠. 능 설수의 능 제토 토를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토를 못 쓰겠다는 거죠. 바로 극설교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반가운 것은 자수당권 회국이라고 해서 벌써 이거 수를 쓰겠다라는 거죠. 반갑다고 한 것은 수가 강한데 왜 회국한 걸 더 반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미리 벌써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과 인이 신청하다라고 해서 저 살은 곧 무토인데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유운 보세요. 이게 생수하고 극목하는 바람에 능이 화살을 했다라고 해요. 유금이요. 토생금을 했다는 거죠. 과가변등이에요. 이때요. 그래서 갑신개 이거 보세요. 갑신 금수로 가려는 거죠. 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화형과 지 안찰사까지 됐어요. 미운의 양인수제 보세요. 양인이 제극을 받아서 불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 미토대운의 이 사주 죽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수체 토화 영조에서 토화 불용 그래서 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수 목을 쓰는데 이 곁다리로 말씀하시는 게 목이 뭐예요? 저걸 제하는 바람에 썩 안 좋았다. 극설교가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모군은 괜찮아요. 근데 이 사주는 모군이 오질 않았죠. 자, 일반 역학자들의 안목으로는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 일주가 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철저님은 일주가 약하다고는 안 하셨죠. 극설교가라고 했어요. 이 또한 아래 무게중심 이론인 우행체근론으로 치수를 하면 수가 뭐예요? 5.1이에요. 목도 괜찮고요. 화 없어요. 토가 3.7이긴 한데 불용 프로그램에서 안 쓰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수체 토화 영조에서 불용이에요. 종조행 중심으로 다요. 금수목 오행 중 금수 오행이 용의시 됐다. 극설교가하여 일주가 가장 신자진 당권이라고 하신 것은 과장의 표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히 쓸데없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왔다 갔다 정신 혼란을 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해줘야죠. 그리고 자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 봐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죠. 자, 이게 오늘 강의가 8950까지 할 거니까요. 8949를 누를게요. 이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8949. 네, 이 사주예요. 보세요. 수체, 토해용제에서 불과, 수체에서 금수목술용에서 목이용신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파랗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미운 지금 이 양반 돌아갔죠. 그러나 금수로 잡으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긴 프로그램에서 목이 용신이다 라고 했지만 금수목 다 쓰는 사주인데 여기 프로그램에서 목을 용신으로 잡았네요. 그러든 저러든 이 미운이면 저 자수를 극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네요. 묘미 합을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목이 용신이면요. 그러네요. 이건 솔직한 얘기로 을묘가 맞나요? 을묘 맞네요. 목용식 맞겠는데. 그렇든 저러든 초초 선생이 설명하신 대로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금수로 잡는 것도 괜찮아요. 약하다. 약하진 않죠. 일주가요. 미토대운 되면 자수를 극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네요. 잘 봐야 될 사주네요. 저는 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금보다.
좀 프로그램을 좀 인정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네요. 자, 다음 사주 볼게요. 이것도 또 양위격이죠. 예, 양이네요. 참, 간목의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양인격이죠. 예. 어? 예. 양인격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수격이 됐네요. 그거 식상제살격이네요. 프로그램에서는. 그 이유가 살이 이렇게 치고 받고 있죠. 삼각형으로. 간목이 위태롭죠. 그래서 이건 오화를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금을 못 쓰고요. 예. 자, 식상제살격이네요. 특수격이 됐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에서 읽을 거예요, 아마요. 예. 그러면 이 사주는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고요. 임대운은 괜찮을 건데, 이 신대운이 되면 안 되겠죠? 신이, 일주가, 먼저 살이 강해지는 운이 오면 이 사주는 끝이 날 사주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갑신일은요, 생호중춘했어요. 관살병투 통곤하고요. 예, 맞습니다. 일시에 이무사절, 일과 시에 사절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금의 경신금이 뿌리를 내렸어요. 반드시 쓰기를 묘지 양인을 쓰라라는 거예요. 예. 그 목을 쓰라는 거죠. 희귀 병화가 합신했어요. 요 합신을 해갖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신금을 하나 잡아줘서 부단 뭐예요? 부단 무혼살지령. 예. 혼살, 살이 섞인 것에 꺼리는 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라고 해서요. 화도 쓰겠다라는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겸해서 업차 또한 뭐예요? 묘목, 불수극제. 예. 신묘잖아요. 예. 신묘니까 신금이 묘목을 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불수극제하고요. 인살, 신청, 양인과 살이 깨끗하다. 운주. 보세요. 이건 난방파운 아닙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난방파운으로 흐르니까 과갑 출신으로서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과갑 출신으로서, 벼슬길은 얼헌이라고 해서 아마 이 얼헌은 제가 찾아보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아마 이게 나무 나무 베고 난 자리에 그 이렇게 위에 우뚜막 나무 그 얼자거든요. 이게 얼헌. 제가 한번 찾아봐서 각주를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래. 이 사주는 무게중심 오행책론은요. 목이 6.3이에요. 그러면 금을 써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금을 써야 되지 않냐? 6.3이니까요. 6.0이니까요. 화, 토, 금 3.4죠. 이것도 양인격에 목 6.0으로 극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철저님은요. 순용을 하였다. 역시 무게중심 일연인 오행책론에서 철저님이 이런 대로 특수격으로 다 잡았어요. 예. 특수격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 살이 일주를 막 공격을 하니까 급한 대로 뭐를 써라? 화를 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목일주 주변에 신신경금이 포진해서 칠살이 일간을 턱 밑에서 위협하면 특수격으로 나와요. 식상제살격으로 특수격에 해당된다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화하여 컴퓨터에서 식상이 용신이고 비급이 희신이 된다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명조 역시요 묘월의 간목일주로 전저같이 양인격인데요. 같은 양인격이고 이 명조 또 식신을 상신으로 한다 때문에 심여점이 또 취역론에선 식신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기를 역시 관살이 양인을 제하고 있으며 식상이 함께 있으면 귀하게 되면 어째서인가. 이건 심여점 선생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성을 보호하든지 살이 태중하여 이것을 덜어내는 것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뭐예요? 관살이
관살이 어디 있어요? 가벼서 청해진다라고 했지만,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식상 제사를 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일주 자체가 공격을 그 앉은 자리에서 당하니까 이렇게 급한 대로 활을 써서 이 사주를 일간을 목은 양인격이라도 이 활을 써서, 요 오화도 여기 있죠. 활을 써서 식상 제사를 하라라고 프로그램에서 나와요. 예, 참 이 프로그램 참.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요, 정담 선생하고 그 한범중 선생이요, 이 적천수를 근거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수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거의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적천수에서 근거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식상 제살격인지요. 자, 496번 안 나오고요. 8949번에서 50번을 치면 나오겠죠? 네. 네, 나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 경금을 이걸 못 쓴다는 거예요. 예. 식상제살격, 목체 화목용조로 가라 라는 거예요. 목이 용신이다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운임은요, 사주 살을 강하게 하니까 그렇게 뭐 나쁘죠. 일단 용신을 건드리니까요. 예, 이게 용신이 목이니까요. 화도 되고요. 예. 그러나 이 신대운에는요,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 오화가 이 목이 용신이라 이렇게 되는지만 저 오화도 용신이거든요. 그럼 뭐 무난하겠는데요. 그렇게 나쁘진 않겠는데요. 여기까지 이 금운이 들어오면 저 오화가 막아주거든요. 네, 오화가 참 빼어난 시간이 참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번이 또 이제 뭐예요? 원문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원문은 또 뭘까요? 한번 읽고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예, 또 나오네요. 분변. 저기 저 변방. 한 고을을 맞든지 삼업이죠. 재관이 부드러워야 된다. 청순한 것, 격국신기가 많다라고 해서 또 격국과 여하튼 적천수 천미도요, 격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흉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흉격은 맞아요. 흉격은 맞는데 길격은 그 격을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격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맞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흉격만큼은 이 적천수 업부론으로도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